보통 이순신 하면은 뭐 요새는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12척을 가지고 외적을 무찌르고 뭐 어떻게 해서 한산대첩하고 이래서 나라를 구했다. 많은 이순신에 관한 얘기를 아는 사람도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잘 몰라요. 근데 이순신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이순신의 리더십의 뿌리, 원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순신의 뿌리까지 들어가면은 오늘날 이순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뭐가 나올 것 같다. 그래야 이순신을 살려서 좀 써먹지. 죽은 이순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결론은 파고 들어가도 더 이상 이유를 모르는 내 가치가 이순신의 내면에 있더라. 그것이 첫째가 사랑이요, 둘째가 정성이다. 셋째는 정이고 넷째는 자력이다. 이 네 가치가 이순신의 내면에서 정돈돼서 가치회로를 이루고 있다. 이 가치회로가 한 번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고 작동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순신이 어느 전투를 할 때도 이 가치가 작동이 되면은 그 가치에서 전략이 나가는 거예요. 전략이 나. 그래서 이순신의 이 전략들은 항상 이순신을 승리로 이끌었구나. 예컨대 미리 예를 하나 들면은 배가 10척이 있어. 10척의 배를 다 깨면은 이순신 함대가 가서 이순신이 공이 10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8척이나 9척만 깨고 한두 척을 남겨둘 때가 있어요. 전략을 그렇게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 전략을 쓸 때는 왜 쓰느냐 하면은 그 뒤에 산을 넘어서 뒤에 민가가 있습니다. 배를 다 깨버리면은 외적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민가를 약탈하게 가야 돼요. 그럴 때는 한두 척을 남겨둔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전략의 종점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유효한 리더십이다. 그죠? 그럼 학익진 거는 나 몰라요. 뭐 학의 날개처럼 쳐서 한산 바다에서 외적을 싸가지고 깼다 이러는데 그런 전략, 그 전략은 왜 썼느냐?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네 가치의 회로 속으로 들어옵니다. 첫째, 사랑. 이순신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이런 우리가 처음 접근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그죠? 나라에 대한 사랑. 이것을 애국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자의 나라 국자에서 애국심입니다. 나라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누가 답해 볼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그런 물으면 또 답은 잘 안 하는데 알고 있어도 국토 맞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는 주권. 그건 어디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순신의 나라 사랑은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국토 사랑, 국민 사랑. 그때는 국민이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백성 사랑. 주권 사랑. 그때는 주권을 안 하고 사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직에 대한 사랑. 이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이순신은 국토를 보면은 예를 딱 두 가지만 들게요. 이순신이 전투 중에 말이죠. 명나라하고 외가 이 강화 협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인들로 하여금 일본을 공격을 못하게 만들어요. 명나라가. 그리고 이순신이 외적과 싸우고 있는데 명나라 어떤 장수가 말이죠. 싸우지 마라. 이런 패문을 보냈어, 이순신한테. 그리고 외적이 진치고 있는 웅천 근처에는 가지를 마라. 거제 웅천 쪽으로. 이란다는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보다 훨씬 상사의 명령이니까 싸움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쓸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웅천 거제가 다 내 땅인데,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 옆에 가지 말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했다가 득되는 거 있겠습니까? 득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수신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항의할 걸 합니다. 이 사랑은 용기를 불러일으켜. 불이 붙었을 때요, 안에, 집안에 아기가 둘이가 있었대요. 이 약한 어머니가 들어가서 두 애를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보통 때는 애 둘을 못 들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이. 이수신에서 국토를 사랑하는 게 얘 하나가 그거고, 두 번째가 선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의주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그죠? 전쟁 나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선조가. 왕이. 신립 장군이 충주 전투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서울을 떠나가지고, 이제 개성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의주까지 압록강 유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으로 명나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명나라를 자기의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국. 내가 조선에서는 죽을 수 없다. 부모국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수신이 여수에다가 곡관에다가 정미 500석을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누가 물었대요. 저거는 왜 따로 준비를 해놨냐 하니까 내가 소문에 들으니 왕이 압록강을 건너서 어주로 간다는데 그럴 때면은 나는 이것을 배에 싣고 어주까지 간다. 가서 왕과 더불어 이 배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남의 땅에라 갈 수 없다. 이 땅을 잃는 순간에 나라를 잃는다. 그 말 기록이 나옵니다. 그 국토를 나라 사랑의 기본으로 삼았어요. 응? 땅을.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사랑, 백성 사랑으로 넘어오면은 이 백성 사랑 설명하기 전에는 내가 사랑을 한 4단계로 이 심리적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에는 참 사랑이라면은 4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관심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특히 여러분이 애인들하고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봐. 부모들하고 자식 관계도 생각해보면 돼요. 관심 다음에 뭐냐면은 걱정입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걱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은 그 걱정을 함께 할 수 있어야 사랑의 두 발은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걱정까지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의미가 그래 크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헌신이 있어요. 자기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돼.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사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랑이 성스러워지는 길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을 희생하고 던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단계에 이르면은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수신이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사랑이 꼭 같습니다. 걱정부터. 이수신 일기를 보면은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걱정. 가물어서 비가 오면은 농민이 얼마나 좋아할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면은, 피난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해줘야 될까? 그 여수 밑에 돌산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백성들 대해서 먹고 살게끔 다 준비를 해줍니다. 이수신이 승리해서 나올 때는 백성들이 막 따라와요. 그걸 다 챙기는 거예요. 무슨 장수가 그런 장수가 있어요? 싸운 일이나 그렇게 하지. 명나라 수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고금도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인데요. 명나라 수군 병사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전부 다 뺏고 못 살게 굽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수신이 명나라 그때 수군의 대장이 진린이 있거든요. 진린한테 항의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군대하고 같이 못 있어. 따로 떠나겠다. 진린은 이수신이 떠나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겠거든. 가지 마라. 이수신은 그러면은 당신이 내한테 약속해라. 무슨 약속? 다 들어줄게. 내가 내 백성을 해치는 너희 군사들은 내가 처단할 권한을 달라. 진리는 준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합니다. 진리는 이수신 위입니다. 진리는 명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람이 서울로 한양으로 가면요 선조가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요 절을 합니다. 절을.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수신은 왕 밑에 한참 밑에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수신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이수신의 국민의 사랑은 대충 느껴지겠죠. 그 이제 전남의 옥가 지방을 지날 때는 옛날에 말을 타고 가는데요. 옥가 지방에 피난민 일단이 막 오는 거예요. 이수신은 그때 이제 다시 삼도수군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없는 군사를 끌어모아야 될 절박한 시기입니다. 가는데도 막 피난민 일당이 온단 말이에요. 이수신이 비켜라 나라 일이 급하다고 통과하는 게 이수신입니까? 절대 그래 못하죠. 이 사람은. 이수신은 왜 싸우는데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 그죠? 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말에서 굽어보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말에서 내림. 그리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럽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어찌든지 숨어서 목숨을 보존해라. 그거는 제스처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술은 안 됩니다. 이수신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수신은 참 국민을, 백성을 사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직사랑 보면은 보통의 그때 이 사직사랑은 충으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왕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사직에 대한 충성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수신은 보통 개인의 사람에 대한 충성은 비굴하거든요. 이수신은 충을 바치며 하는 점도 비굴한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신은 자기의 사리사욕 출세를 위해서 왕을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수신의 나라에 대한 사랑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이수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말을 못합니다. 아내의 생일을 챙겨줄 만큼 400여 년 전에 아내를 사랑해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말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조카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 이수신의 형이 둘이가 먼저 죽었는데 그 조카와 형수들을 이수신이 끝까지 다 챙겨줍니다. 자기 자식들보다 먼저 결혼시키고. 이 사랑이 어떻게 백성 사랑, 나라 사랑으로 연결이 됐냐 말이에요. 그죠? 이수신의 그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부하 사랑으로 넘어가고, 부하 사랑이 국민 사랑으로, 백성 사랑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말이죠.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하나로 순수해서 계산된 두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답만 여러분한테 하나 던져보고 여러분이 한번 궁구하고 연마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수신의 리더십의 뿌리는 정성이라 부르는데, 정성은 3단계로 발현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이 있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전심 전력 그 일에 집중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한다. 이게 정성스러움입니다. 이런 내용은 중용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정성의 세 단계거든요. 이수신은 철저히 준비하지요. 뭐 제일 큰 이수신이 1년 2개월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전라자수사로 와서 전쟁 하루 전에 무엇을 만드는 줄 아세요? 거북선이 완성됩니다. 하루 전에. 이거는 하늘이 이수신에게 준 선물이에요. 만약에 그 완성이 그 시기를 지났다면 거북선 전쟁 중에 서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성이면 뭐죠? 감천. 하늘이 이수신의 정성에 감흥한 것이고, 딴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 아닙니다. 정성이 지극한 데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다. 그 다음에 이수신은 일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전념합니다. 이수신 전략은 제일 먼저 나가는 옥포 전략에서, 옥포 전투에서도 이러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죽기로서 싸웠다. 이게 이수신의 기본 전략이에요. 뭐 특별한 전략,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유명한 명랑해전에는 어찌합니까? 죽으려 하면 살지만은 살려고 너가 노력하면 죽는다. 너가 오늘 내일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계속 이수신은 최고의 정성을 죽음에다 갖다 댑니다. 사람이 명을 끊고 나오는 사람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명을 걸고 나오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수신이 글을 쓰고 나서 수계를 놓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심이라고 씁니다. 일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부터 수양을 해서 일심으로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수신의 내면에 흐르는 기본 가치 중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성의 마지막은 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이수신이 처음 출전할 때, 옥포해전에 출전할 때 선조에 주는 장계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흉악한 외적을 전부 다 무찔러서 나라의 원수를 전부 갚고자 하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이기고 지는 것은 신이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을 걸고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라톤 선수가요 42km가 뛰고 와서 아직도 나는 힘이 남았다고 2등 한 사람이 그런 사례를 하면은 그거 아주 고약하죠. 그 사람은. 가장 정성을 다한 사람은 42km 결승점에 와서 쓰러져 버려. 나는 힘을 100% 소진해 버렸다. 이수신이 그런 정신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수신이 이르러내는 수많은 기적적인 전투, 23전, 23성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정성이 지극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이수신은 눈앞에 성공하는 길이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니면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감수했으면 했지 나는 그 길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저쪽에 발포에 가면 이수신이 36살 때 발포에 만호로 와 있는데 자기 상사 수사가 여수에 있는 수사가 오동나무를 캐러 왔어요. 큰 오동나무를. 금ung고를 만든다. 그래서 이수신은 이거는 배에 쓰려고 키운 나무인데 이거 가지고 가려 한단 말이에요. 보통 자기 군에서 직계 상사가 가지고 간다면 가지고 가라 해야 되는지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공물인데
사사롭게 설 수 없다. 이렇게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피곤해요. 그죠? 우 사람들이 한테 항상 지킨다. 소위 말하면. 근데 이수신은 지키는 것을 두려워 안 했어. 두려워하면 못하죠. 두려워하면 피합니다. 그죠? 두려워하면 피하는데 왜 안 피하고 그럼 맞부딪히느냐. 그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 사람의 뿌리가 돼 있어. 뿌리는 뽑을 수 없어요. 내면에 뿌리가 돼 있다고. 발음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데 이 발음을 추구해서 성공을 하면요, 이 성공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수신이 그 법을 알아. 부정과 타협해서요,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분식 회계를 해서 회사를 크게 키워놔도 언젠가 거기 발각되면 무너지는 사례를 여러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력입니다. 자력. 내 힘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매사를 내 힘을 바탕으로 간다는 겁니다. 남의 힘은 전혀 필요 없느냐, 그런 줄 압니다. 내 힘이 주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이죠, 남의 힘에 의해서 바로 섰다가 남의 힘이 빼버리면 넘어진다면은 이거는 바로 선 것을 성공이라 치면 성공이 제 깨입니까? 이 받쳐준 사람 거거든요. 받쳐준 사람. 남의 의존에서 뭐 취득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때 선조는요, 명나라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명나라에 의존해서 나라를 경영을 했거든요. 명이 손을 빼면은 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그냥 체면 불구하고 명나라한테는 두 손 싹싹 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방은 어떻습니까? 자력 국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빼버리면 우리는 막 못 산다. 이래 되면은 이것은 지도자가 이때까지 수십 년간 잘 못해온 거다. 잘못. 그 역사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명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팔도 강산을 놓고요, 명나라하고 외적이요, 위에 사도는 명나라 가지고 가고 밑에 사도는 일본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강한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개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회담장에 우리는 들어가서 말도 한마디 못했단 말이에요. 자주력입니다. 이 자주력은 우리가 전부 각성해서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는 우리 희생이 따르잖아요. 이 희생을 싫다 하면서 자주 국방을 하겠다는 모순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그 전자권을 환수하는 문제가 나옵니까? 그런데 한 나라가 주권 국가라면 오롯이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손을 뗐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엄청난 국방비 부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졸라매기는 싫어. 나 막 이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 그 심보가 자주 국민이 가지는 심보입니까? 그게 아닙니까? 그건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공짜가 없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려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요. 여러분은 주권 국가에, 국민 주권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허리띠 골라매는데 등한히 하면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겁니까? 그래, 이 네 가지의 가치가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이라는 이 네 가치가 말이죠,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 속에서 일정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형성했다. 이순신에게서 이 네 가지 가치는요, 적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적당히 바르고, 적당히 정성스럽고, 적당히 사랑하고,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끓이려면 몇 도가 돼야 됩니까? 99도까지 가열을 해도 안 끓죠? 1도가 높아져야 끓는단 말이에요.
영상 영도까지는 가도 냉각을 시켜도 안 얼어. 영하 영도로 가야 언단 말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성이 한계를 넘어야 기적을 만들어내. 미지뜨뜻한 그런 관계로서는 우리가 이수신의 리더십을 오늘에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네 가치 회로를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가치 회로를 한번 연마를 해서 여러분 몸속에 한번 지내보십시오. 이걸 지내가지고 이것을 지닐 수 있다면 엄청난 무기를 지니는 겁니다. 이수신이 23전 23승을 했잖아요.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승부 비슷한 것은 한두 번 있었지만 안 졌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이수신의 이 가치회로가 작동된 것이다. 여러분, 명랑해전 전에 7월 16일 날 칠천량해전이 있습니다. 명랑해전은 9월 16일인데 칠천량해전에서 원균은 이수신으로부터 100의 병력을 인수해서, 그게 언제 인수하느냐면 2월 26일인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 날 불과 5달도 안 돼서 전투를 할 때 이수신이 만든 거북선 3척 다 잃어버리고 판옥선 180여 척 다 깨지고 만여 명의 우리 군사들 다 죽습니다. 이제 일본군들 단병 접전 전설이 이제 통했던 때가 이제 칠천량해전이거든요. 우리 배가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 배 한 척당 5척이 달라붙어가지고 돛대를 눕혀 올라와가지고 칼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전술을 이제 이순신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도망간 12척을 이수신이 건져가지고 그로부터 2달 후에 명랑해전이 있는데 이수신은 그 도망병 12척을 가지고 원균의 대함대를 깬 그 함대를 또 깨보잖아요. 승리의 원인이 객관적인 전력에 있습니까? 천만에. 이거는 왜 원균은 100의 병력으로도 안 되는데 이수신은 그 찌꺼기 병력, 도망병 병력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수신의 내면과 원균의 내면이 달랐다. 이수신의 정신 자세, 마음가짐과 원균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랐다. 이수신은 이 네 가지 가치회로가 항상 100% 작동이 되어 있지만 원균은 그게 지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차이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가치를 기반해서 어떤 정성으로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그만큼 변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이수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이수신한테 우리가 좀 빚도 안 지고, 그 이수신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 말을 쓰는 일본 국민이 돼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도가 일본 밑으로 가버렸다면. 그럼 오늘날 우리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이수신이 참 고맙죠. 고마운데 우리가 그냥 그 고맙다 이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영화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한 단계 넘어서 이수신의 가치회로를 우리도 지니는 식으로 이수신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부산, 여수에 이수신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내년 봄에 출발할 것이고 서울은 1년 반 전에, 부산은 2년 전에 이수신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모토가 작은 이수신을 만들자. 그래서 작은 이수신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면은 이 세상은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리라. 그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학교라는 구체적인 형상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이 이수신 공부에 내면 공부를 해서 이수신 가치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개인은 성공하고 반드시 이수신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영웅으로 봤더니 이만한 성공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개인도 성공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될 일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